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들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고 그래도 또 헐거내야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도 잘 아는 강훈식 의원 패널로 뭐 같이 방송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아마 대선 기획단장인가 맡아가지고 어떻게든 흥행을 좀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폭망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선 그 TV 토론 그거 했는데 뭐 시청률이 바닥이라면서요. 지금요. 저희도 이게 제가 저번 주 네 꼭지 중에 제일 작은 게 이재명 한 3만 가까이 제일 작더라고 조회수가요. 예. 근데 민주당은 당 대표를 뽑죠. 근데 국민의힘은 대변인을 뽑아요.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대표 뽑을 때 시청률과 대변인 뽑을 때 시청률이 당 대표가 아니라 지금 훨씬 높아야 되죠. 아 그렇죠. 당 대표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를 뽑는데. 근데 유튜브를 봤더니 공식 유튜브 있잖아요. 예. 공식 유튜브는 저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900 몇십 회. 동시 접속자가 900 몇십 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의 토론 대변인 배틀 있잖아요. 그때 그건 2만 명이에요. 오늘 지금 4명이 이제 결승전 마지막 결승전 오늘은 아마 엄청날 것 같아요. 5시에 한다는 거. 이것이 정치다. 예, 5시에. 생중계 하잖아요. 시청률도 저번에도 한 5, 6%. 뭐 시청률도 몇 빼고요. 유튜브도 그렇고요. 그게 바로 저는 이게 지금 국민의 살아있는 민심인 거예요. 예. 민심. 지금 흥행이요.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 그는 왜 그러냐. 이거는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이다. 예, 답은 정해져 있다. 답은 이재명으로 정해져 있다. 아무리 합종 연행 별 쇼를 해도 답은 이재명이다. 근데 이재명 자체가 신선미가 없잖아요. 네. 신선미가. 그래서 저는 흥행이 저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TV 토론은 일단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기본소득이 아주 난타를 당하고 문매를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은근히 지금 추미애가 이재명 쪽에서 이렇게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추 동맹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추미애는 어차피 자기는 뭐 대선 후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정부의 총리라도 좀 이재명 대통령 되면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봐야죠. 원래 추미애가요. 기본소득도 좀 원래 이 추미애가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구의 세탁 소집에 딸을 갖다가 예. 나라를 깨끗하게 한번 세탁해보라고 정치 입문시키 가지고 그때 노무현이 탄핵 때 추미애가 탄핵을 해버렸잖아.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김경수도 드루킹 고발해가 때려잡아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법무부 장관 하면서 윤석열 키워줘 가지고 완전히 문재인까지 때려잡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추미애는 태생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게 태생적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가 어떻게든 지금 보면 기본소득 이런 데도 좀 찬성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기본소득 가지고 이게 찬반이 많이 쪼개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재명하고 추미애 이쪽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은 이낙연 정세균이도 손잡아야 될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이광재하고 정세균하고 단일화가 이광재가 떨어지고 정세균이가 됐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낙연하고 정세균도 단일화해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민주당 경선은 이제 과반이 없으면요. 다시 결선으로 가거든요. 결선 갔을 때는 이재명 추미애 대 나머지 후보들 있잖아요. 이런 게 결선 구도가 되지 않을까 이래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정세균하고 이낙연이 지난 주말 3일에 저녁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 우리가 같이 이재명하고 결선에 붙을 때 뭐 본선까지는 올라간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선에 갈 때 같이 손을 잡자는 그런 내밀한 뭐 약속을 했다고 봐야겠죠. 둘이 뭐 괜히 밥 먹었겠습니까? 근데 정치라는 게 항상 수학 산수가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1 플러스 1이 2가 안 되고 아주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어떤 경우는 1 플러스 1이 2가 넘어버리는 시너지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 기억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옛날에
1970년대 왜 그 박정희 대통령 할 때 그때 야당이 김영삼, 김대중, 이철성 세 명이 있을 때 1등이 김영삼이었죠. 예. 근데 이 김대중하고 이철성이 어떻게 짝짝 손잡았어요. 연합해서 그 뒤집어 버렸잖아요. 예. 그거는 이게 뒤집은 예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이게 뭐 너가 밑에 이재명이가 워낙 압도적이니까 너가 아무리 손잡아봤자 못 뒤집는다. 이게 일반적인 평론가들의 해석인데 저는 과거에 김영삼 그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 이게 문재인 친문들은 이낙연, 정세균이 많거든요. 그 점에서는 저는 플러스 1 플러스 1이 2가 넘은.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낙연이나 정세균이가 합쳐질 때 시너지 효과 친문들이 대거 결집하면 이재명을 이게 꺾어버릴 수도 있는 이것도 이제는 배제할 수는 없다. 이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이철성이가 연합해 갖고 김영삼을 꺾은 것처럼 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광주 그 합동 유세에서 거기서 꺾어 가지고 아주 낮은 지지율 한 2% 지지율을 시작해 가지고 인재였죠. 대반전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선에서도 결선까지 갈 경우 사실은 민주당은 이런 뭔가 대반전을 이뤄내야만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세론이 경우에 가서 확 뒤집히면은 그 바람을 타고 대선까지 몰고 가겠다. 그런 전략을 세운다면은 정세균하고 이낙연 간에 이런 손을 잡고 결선에서 뒤집기를 한판 뒤집기성을 거두면은 그 분위기를 타고 뭐 친문, 친노가 총 직결하는 그런 양상을 빚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가? 근데 그 이재명의 리스크 진짜 이게 이재명 X 파일이 하나 있어요. 윤석열 X 파일이 아니고 오늘 제가 이제 그 월간조선 이번호 월간조선의 기사를 가져왔거든요. 아 그래요? 제목이 이재명의 진짜 리스크는 해경군 김씨. 그렇죠. 이렇게 기사입니다. 월간조선 이번호가 뭐냐면 이게 그 옛날에 그 트위터 있잖아요. 계정이 이제 그 이름이 정의를 위하여. 이름죠. 정의를 위하여. 그래갖고 이제 그 HK, KIM, 그러니까 김해경 이런 식으로 영어로 이게 돼 있거든요. 해경군 김씨. 그러니까 이제 그 요 트위터 계정이 문재인이하고 막 문재인 가족부터 그다음에 그때 전해철이었잖아 경쟁자. 엄청나게 씹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백개문들은 절대 이재명하고는 안 된다. 이렇게 척을 져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이 해경군 김씨를 전해철이가 고발했잖아.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남부지방경찰청에서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에서 2018년 11월 달에요. 해경군 김씨가 이재명의 부인 김씨가 맞다. 이렇게 기소의견 올린 거예요. 기소의견.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검찰에서 이게 증거가 좀 부족하다고 무혐의 됐거든요. 근데 그때 경찰 반응이 더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모든 게 시간대가 다 이게 이재명 부인하고 동선이 다 일치하는데 이 정도 증거 뭐 필요하냐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양심 선언자가 나오거나 하다못해 미국 트위터 본사가 협조함을 해주면 조회함을 해줘도 엄청난 파문일 겁니다. 이거는 이게 이재명 부인의 문제도 있지만 이재명이 거짓말행위 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저는 대깨문들부터 쫙 돌았을 거예요. 이런 게 큰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이가 경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박살을 내는 정도로 공격을 해댔지 않습니까? 경찰이 하수인 됐다 권력에. 그런데 지금 또 경찰한테 정치 열을 하고 있다고 이재명이가 공격하고 나선 게 이재명 160억 뇌물 수수 혐의 그 수사입니다. 경찰에서 지난 2015년인가요? 성남 FC 그 야구단 후원금 광고비 명목으로 경기도에 있는 6개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160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그런 인허가 이런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고 그 돈이 유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재명한테 지금 소환을 통보한 거 아닙니까? 출석해라. 그랬을 때는 적어도 경찰로서는 뭔가 혐의점을 잡았다고 봐야겠죠. 그러기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게 지금 KBS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거기다가 경찰이라고 하면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뭐 검찰하고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뒤에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게 이재명 측의 지금 의구심이거든요. 이거 잘못하면은 뭔가 경찰이 왜 저렇게 독심을 먹고 나서느냐. 그래갖고 경찰 이거 정치 개입한다고 지금 공격하고 나섰거든요. 이게요. 이거는 저는 이제 그 K재단 미러재단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K재단 미러재단보다 이게 저는 100배 심한 게요. K재단 미러재단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뇌물로 엮었죠. 예. 근데 그 뇌물은 아니잖아. 재단에 받았으니. 예. 근데 뭐로 엮었습니까? 결국에 직권남용이라고 했어요. 직권남용으로 한 거죠. 직권남용으로. 왜냐하면 이게 자유시장 경제 기업한테 이게 압박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정경련의 기업 다 합쳐봤자 그 몇 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성남 FC 이거는 이게 성남 예산이 원래 들어가야 되죠. 근데 성남 예산 들어가려면 이재명 지사 힘들잖아. 자기네 예산과 또 다른 데 퍼줘야지. 청년도 퍼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판교가 있잖아요. 성남에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압박을 해서 너 FC 좀 돈 좀 내. 그럼 이게 인허가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산건설이라든가 울며 겨자 네이버 예. 이런데 다 인허가 편의를 봐줘갖고 본사들 짓고 제2사옥 지었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그 기업들이 진짜 어렵고 두산그룹은 망하기 직전이었잖아요. 지금 이게 구조조정 해가지고 지금 살아나고 있지만 망하기 직전 두산 자산 다 팔았잖아요. 근데 이런 망하는 기업이 성남 FC에 그 몇십억씩 내겠습니까? 결국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낸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 시장 경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돈을 이게 이재명이가 뭐 받아 묻으면 뇌물인지 모르지만 저는 뇌물보다는 직권남용으로 이렇게 처벌해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썩 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거.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최하 직권남용은 저는 이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기업들이 흔쾌하게 낼 이유가 없잖아요. 기업들이. 그럼 이게 어쩔 수 없는 압박, 심리적 압박 때문에 FC에다가 후원하면 그럼 이게 결국 그 사업하는 기업이다. 이럴 때는 이게 저는 자율성이 침해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게 처벌돼야 되고 그러면 이게 그 K재단, 미르재단 비교해보면 그것도 이게 그래 엮였는데 이거는 훨씬 더 심각한 이런 게 사안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경찰이 출소해 이러는데 이재명이가 뭐 또 막 반박하면서 나 서면 조사 하겠다 했더니 김무성이가 야 너 왜 서면해 빨리 가. 김무성이가 면회가겠다고 이런 애정을 게 생각이. 사안이죠. 예. 그래서 이재명 측으로서는 이 사안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KBS 뭐 우리 이사님이시지만 뭐 딸랑이 언론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건데 또 하나는 지금 저 민주당이 경선에 좀 흥미를 돋우는 차원에서 TV 토론도 뭐 몇 차례 늘렸습니다만은 이른바 국민 면접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이재명이는 지금 중간 평가를 해보니까 3등 아래도 못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1, 2, 3등은 이낙연, 저 누구예요? 저 2위 최문순, 3위 이광재 이게 예, 조합. 그러니까요. 이 재무슨 3위 이게 그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1부하고 2부가 있거든요. 예. 1부는요 블라인드 있잖아. 목소리를 변조해가 누군지 모르게 블라인드로 해가 200명이 그게 그 선정하는데요. 근데 이게 블라인드가 아니더라고. 들어봤더니 양성조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짓겠습니다. 그럼 뭐 다. 충남형이 되게 목소리 변조해봤자 이게 양성조인지 다 알아. 예. 그다음에 이재명이도 뭐 기본소득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기본 공짜 놓으면 이재명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블라인드는 쇼만 거예요. 1부가 그렇고. 그 다음에 2부가 가관이었죠. 2부가 이제 그 압박 면접한다고 3명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 김혜영만 그대로 나머지 2명 바뀌어버렸잖아. 처음에 김경률 회계사가 됐다가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유인태로 바꿨다가 또 바뀌고. 전부 이게 다 바뀌어버린 게 이게 2부 압박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1부, 2부를 종합해가지고 1위가 이제 그 이낙연이가 처음으로 싹 가는 이낙연. 그 다음에 군소 최문순, 이광재. 이렇게 된 사안인데, 이거는 이게 그 위원 선정부터 김경률 배제할 때 있잖아요. 예. 이거부터 이게 그 이미 그 흥행 깨져버렸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채널에 나가가지고, 아니, 이게 제목이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취업이니까, 우리 취업자가 왜 그 사전에 취업할 때 면접하잖아. 예. 이게 취업자 대통령 취업 지원 면접이거든. 그럼 이게 내가 그랬죠. 면접할 때 면접자가 위원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달라 할 수 있느냐. 앵커 이야기를 했죠. 채널에 앵커 보고 앵커도 면접 보고 이 채널에 입사했죠. 근데 면접 볼 때 저
위원이 마음에 안 드니까 위원 바꿔줘.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제가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예. 결국에 그 추미애부터 해가지고 뭐 김경률이가 어쩌고 저쩌고 말 바꿔가지고 면접위원이 바뀌면서 흥행이 이미 완전히 망쳐버린 이런 사안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혜영 전 최고위원 예. 이분 한 사람만 좀 언론으로부터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전에부터 조금박해라 해가지고 네 명의 좀 민주당에서 쓴소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지난 총선에서는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뭐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라든가 김소연 스타트업 뉴닉 대표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이 국민 면접 오는데 뭐 친여 인사들만 패널로 데려다 놓고 유일하게 이제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뭐 뉴스가 언론이 볼 때는 거리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김혜영 최고위원이 이재명이라든가 추미애한테 아주 직격탄을 날렸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당연히 물어봐야 할 얘기인데 그게 지금 뉴스가 되고 있어요. 상식이 뉴스가 되고 있는 세상이라니까요. 워낙 그쪽엔 상식이 안 통하니까. 추미애는 이게 자기는 안중근인데 김혜영이가 와 일본 형사래. 자기가 이게 안중근이고 김혜영이는 최고위원도 하고 부산서 국회의원도 했잖아요. 자기 편에게 당의 최고위원까지 일본 형사래. 이거야말로 이게 내 말 선이고 무조건 내 외엔 다 악이다. 정말 이게 추미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는 또 김부선까지 물어버렸잖아. 김부선. 그랬더니 이게 이미 해명 많이 했는데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명하느냐 이랬잖아요. 해명을 한 건 없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김부선을 고발해라니까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자기가 왜 고발을 못합니까? 제가 그랬죠. 어떤 여자가 갑자기 그 뭐 예를 들어 윤석열 보고 나 어떤 여자가 나에게 1년 5개월 동안 윤석열하고 사귀었어. 이렇게 스토커처럼 나오면 이거 고발해가 잡아 있는 게 어렵습니까? 어떤 여자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안철수 보고 나 1년 5개월 동안 안철수하고 사귀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스토커하면 이게 고발해가 잡아 있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요. 김부선이가 노무현 49제 때 비 오는 날 어쩌고 문성근이가 전화오고 어쩌고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정하였잖아. 그때 이재명이가 나 알리바이 나 딴 데 있었다. 이거 입증하면 김부선이 잡아올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왜 고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 자기 점 있잖아. 점 하나 검사한 거 빼고는 대응한 게 없어요.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고발한 게 없어요. 점이야 뺄 수 있지. 어쨌든 미리 점 빼는데 5만 원도 안 드는데. 해명했다는 게 양육 문제로 나한테 예. 뭐 상의한 거 소송 문제로 상의했고 뭐 집회에서 한두 번 만났다 그게 해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김부선이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뭐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대통령이 만약에 됐다. 근데 그때도 김부선이가 야 재명아 나는 어떡하면 너 내 딸은 어떡할래? 매일 이러면 이게 나라 품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본인 이름으로 고발해가 떨고 가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그냥 안고 대통령까지 간다? 이거야말로 이게 국민 품격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이가 떳떳하면 직접 고발해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게 그대로 다 털어놓든지 지금 이게 뭡니까? 아무 해명도 없이 뭐 양육비 몇몇 맞다 한마디로 던다 그냥 의물증 넘어가겠다.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저는 해명이라 봐요. 아무튼 민주당 대선 주자 경선이 TV 토론과 국민 면접을 통해서 좀 흥행을 이뤄보겠다고 했지만 흥행은 실패하고 이재명도 이 국민 면접에서 3등 안에도 못 들어서 이 김호수 꼴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호수 4등 했는데 4명 중에 4등 했는데 검찰총장 됐잖아요. 여기도 면접 꼴등 했는데 국민 면접은 그러면 대선 후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김호수는 그래도 되긴 됐잖아요. 이재명이 이게 될지 안 될지 좀 이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합종 연행이 있고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